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가전은 물론 자동차, 선박 등의 깊숙이 자리 잡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친화적인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이동을 위한 혁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금단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뇌신경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된 약물에서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도 확인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4급 급성호흡기 감염병인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유의할 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만큼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서 대사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당 음료 섭취를 적극적으로 제한한 선진국에서는 대사질환 환자 수가 거의 늘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첨단 기술의 향연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8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CES에선 집 안을 넘어서 자동차와 선박에 올라탄 인공지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 전시장에서 난데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움직이는 시선에 따라 건물과 외국어 표지판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받으니 경고등이 켜집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아예 인공지능 집안을 통째로 옮겨놓은 캠핑카도 타봤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기술을 넘어 이제는 차 속으로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릴렉싱 모드죠. 삼성전자는 TV와 가전 신제품 대신 자동차와 배를 갖다 놨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집안을 원격 제어하는 기술이 선박까지 확장됐습니다. I'm most excited about the new ways AI is being put into the physical world this year. 자동차의 정통 가호, 현대모비스는 휴먼테크, 인간 친화적인 기술을 담았습니다. 운전자가 눈부시지 않게 시선에 따라 내부 조명을 낮춰주고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릴 일이 없도록 차 앞유리에 특수 광학 필름을 장착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정보를 습득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운전 안정성이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는 스마트 도시 우분시티 1단계 건설을 완료했고 올가을 100명이 입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이고 드론이 늦은 밤 안전을 지켜주며 교통체증 없이 에어택시가 오가는 도시입니다. 업종과 영역을 뛰어넘어 더 나은 이동을 위한 혁신이 올해의 CES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젠슨 황이 공개한 블랙웰 기반의 GPU 신제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젠슨 황이 들고 나온 건 RTX 신제품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인 블랙웰 기반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리즈를 공개한 겁니다. Our brand new GeForce RTX 50 series Blackwell architecture. 노트북 등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성능은 2배 이상 좋아지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이 신제품에 미국 최대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썼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G7 memory from Micron, 1.8 terabytes per second, twice the performance of our last generation.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협력사는 20% 넘게 폭등했고 다른 납품업체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젠슨호항 연설을 하루 앞두고 커졌던 납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아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그 관련 기대 심리, 거기다가 폭스콘 실적 발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업황 전망이 녹록지 않다 보니 젠슨호항 한마디에도 대형 반도체주가 크게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현대차 최고 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가 향후 미국 시장을 전망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뇨스 CEO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산업과 전기차 업계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 백악관에 있다는 것은 산업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철회하려는 계획과 관련해선 IRA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것이 아닌 만큼 기존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정치 불안에 관해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지만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며 상황이 곧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뇨스 CEO는 일본 닛산과 혼다의 합병이 현대차에 위협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업계 내 순위보다 자체 역량과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 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 등 별도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로컬라이저의 건설 기준과 운영 기준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 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과 함께 비행기록 장치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행기록 장치가 미국에 도착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와 자료 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사고 원인 조사는 관련 국제 법령을 준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결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 현장에서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각종 법률 상담과 보상 지원, 세금 감면, 긴급 돌봄,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볼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각국에서 시험 비행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등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비행 중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 조비입니다. 시속 322km로 최장 161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4명까지 태울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For example, a trip that could take an hour or 2 hours on the ground, stuck in traffic, and you can fly that in 5 or 10 minutes. We think that's a game changer for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미국 연방항공국은 최근 전기 수직 이착륙기 산업에 대한 운영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파워리프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분야가 생긴 겁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기업도 자체 개발을 마친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는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을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 10, maybe 15 years down the road, I believe you will see highways in the sky. There will be hundreds, thousands of these aircraft flying in individual cities, and it will truly change the way our cities are even built.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새 이동 수단을 상용화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기를 써 환경에도 이롭고 미래 부가가치가 큰 만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이미 에어택시 정거장을 짓고 있어 올 연말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제 운항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술은 상용화에 한층 다가섰지만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등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던 팩트체크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였던 거대 기업들이 이제 관계 개선에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곤 기자입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메타와 계약한 80개 기관의 사실검증 과정, 팩트체킹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노출 횟수가 줄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때 경고 문구가 나타납니다. 지난 2016년에 도입 때 꾸준히 확대됐던 팩트체크 시스템이 폐지됩니다. 메타는 외부 검증 기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ut the fact checkers have just been too politically biased and have destroyed more trust than they've created. 대신 머스크가 소유한 X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의견을 다는 커뮤니티 노트가 도입됩니다. 메타의 전격적인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미국 우익 진영의 오랜 불만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팩트체킹이 우익의 목소리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자체 검열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he recent elections also feel like a cultural tipping point towards once again prioritizing speech. 저커버거는 대선 이후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최고 경영자 가운데 가장 먼저 플로리다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취임식에도 $100만 기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들을 요직에 앉힌 데 이어 일부 회사 조직은 아예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And I thought it was a very good news conference. I think they've come a long way. I watched it. The man was very impressive. 하지만 팩트체크를 담당했던 외부 기관들은 가짜 콘텐츠와 음모론을 가려냈을 뿐이라며 메타의 노골적인 코드 맞추기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가 유행해 방역당국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는 4급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검출률이 5.3%로 3주 사이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바이러스가 어린이와 노약자를 중심으로 매년 일정 수준 유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유의할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에 이어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 감염증도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처럼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가당 음료라 하고 제로콜라 같은 음료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무당 음료인데요. 해외 연구진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무당 음료는 심장병 위험과 관련이 없지만 당분이 들어간 가당 음료 섭취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 대사 질환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음식을 먹을 때 물 대신 콜라와 같은 탄산이나 주스 등 가당 음료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가당 음료는 빠르게 소화되지만 영양가가 부족하고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또 오랜 시간 규칙적으로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가당 음료 섭취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 대사 질환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과 글로벌 시기 데이터베이스 연구팀은 공동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184개국의 가당음료 섭취에 따른 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 대사질환 환자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신규 2형 당뇨병 환자 중 220만 명, 신규 심혈관 질환 환자 중 120만 명이 가당음료 섭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환자 중 각각 9.8%, 3.1%에 해당하는 수치로 과도한 가당음료 섭취가 대사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가당음료에 의한 대사질환 환자 수, 나라 소득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가당음료로 인해 2형 당뇨병 환자가 24.4%, 심혈관 질환 환자가 11.3% 늘어난 반면 선진국은 오히려 대사질환 환자 수가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없는 일부 국가의 경우 가당음료로 식수를 대체하면서 대사질환이 빠르게 늘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당음료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기존에도 알려진 사실인데요.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가당음료 섭취를 제한한 선진국에서는 대사질환 환자 수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가와 지역별 보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려면 금단 증상, 정확히는 니코틴 금단 증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금단 증상의 원인으로 꼽혀 이를 이용한 금연 패치나 보조제 등을 사용해 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금단 증상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뇌 부위와 신경 기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치료제의 가능성도 찾아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왼쪽 쥐와 달리 오른쪽 쥐는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니코틴 약물에 중독된 쥐로 금단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담배를 끊으면 손떨림이나 활동 저하와 같은 신체적 금단 증상이 나타나 다시 담배를 찾게 됩니다. 금연에 성공하려면 금단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그 기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금단 증상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뇌 부위와 신경 기전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금단 증상이 운동장애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에 착안해 이와 연관된 뇌의 선조체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선조체 영역 내 콜린성 중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매개체였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콜린성 중간 뉴런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신경세포 활성을 줄이자 떨림과 같은 금단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로 쓰이는 무스카린성 억제제, 프로사이클리딘이 니코틴 금단 치료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쥐에게 니코틴 금단을 유도하기 전 저용량의 프로사이클리딘을 한번 투약했더니 금단 증상 중 하나인 손떨림이 절반가량 감소한 겁니다. 이 뉴런들의 표적인 무스카린 수용체를 억제제를 1회만 투여하는 것으로 담배의 금단 증상이 50%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사이클리딘은 이미 FDA에서 승인된 약물로 안전성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임상시험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서 활용이 되었던 프로사이클리딘이라는 약물의 경우는 파킨슨 치료제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지만 부작용들이 밝혀진 약물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 개발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금연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줄이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연구로 일상에서의 담배 금단 현상 극복은 물론 금연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도 관련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은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흡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결정한 겁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to be fair, because obviously kids are smoking it. Being mixed opinions, but I mean, if people look at it in the bigger picture, for everyone's sake, it'd be good for your health. 벨기에 정부는 이미 새해 들어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도 관련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일회용 전자담배의 확산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반 담배보다 저렴한 가격과 사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젊은이들도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J'ai pris la cigarette électronique parce que je pensais que ça allait me faire diminuer la consommation de cigarettes normales. En fait, pas du tout parce que ça, je peux le fumer n'importe où, enfin, dans ma chambre. 하지만 일회용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일반 담배와 다를 것 없고 폐기물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Disposable e-cigarettes is a new product simply designed to attract new consumers into smoking. 담배업계는 이런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나은 해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흡연 인구를 현재 25%에서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강화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 연휴 직전 월요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엿새 연휴로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계획인데 설 연휴가 끝난 금요일인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퇴장 9일의 황금 연휴까지 가능해집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행체제 아래 진행된 첫 고위당정 협의회는 탄핵 정국 경제 혼란 최소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당정은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 속 비상계엄 사태 등 여러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반등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인 설 연휴, 월요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직전 주말부터 엿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의 황금 연휴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이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관련한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가동과 대미 소통 창구 확대, 매주 열릴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관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투자, 공급망도 다변화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최소화 노력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F4 회의체 가동으로 채권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관련 대책 등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밤사이 강추위가 이어져서 서울시는 목요일인 9일 올해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 함을 따뜻하게 감쌌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날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고 아울러 출퇴근 시 빙판길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